여러분 안녕하세요. 홍태성입니다.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 제2과목 패키지 활용 38번에서 74번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단계 순서죠.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디자인하는, 설계하는 그 단계는 첫 번째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항상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예요. 목적을 정의하는 게 가장 먼저예요. 도대체 이 일을 내가 왜 하느냐. 그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목표, 목적, 나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없으면,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목적을 먼저 정의해 줘야 하는 게 가장 먼저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이 단계를 정할 때 목적을 먼저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좀 기술적인 부분인데,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그 테이블을 정의해 줘라라는 거죠. 테이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가 저장되는 장소를 우리가 테이블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생겼냐? 밥 먹을 때 앉아있는 그런 테이블이 아니고 이렇게 표 형식으로 생긴 게 바로 테이블이에요. 이 테이블을 정의해 주는 거고, 이 테이블을 정의해 줘 놓고 그 테이블에 들어가는 각각의 하나하나의 그 필드, 항목을 정의해 주면 되는 거죠. 성명, 그렇죠? 성명은 한글이다, 뭐 영문이다, 몇 글자다. 그 다음에 뭐 우리 성격 처리 같은 거를 할 예를 든다면 국어 점수다. 국어 점수는 빵점에서 100점까지다. 뭐 이렇게 필드를 정의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필드를 정의한 다음에 이 테이블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테이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 테이블과 테이블 간의 관계를, 릴레이션을 정의해 줘라. 관계 정의. 그래서 제일 먼저 목적을 정의한 다음에 테이블을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필드, 그 다음에 관계다라는 거죠. 그 순서 좀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셔도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목적이고 마지막에 관계, 그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셔도 돼요.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볼까요?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단계 순서가 옳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의 목적을 정의해주고,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테이블을 정의해주고, 필드를 정의, 관계를 정의. 이거 공부한 거 순서 그대로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1, 2, 3, 4가 되겠네요. 이해하셨나요?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단계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어디 갔나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야 되겠네요. (40번) 문제. 39번이 또 있나요? 가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네요. 네, 여기 있네요. 자,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 또 나왔네요. 자, 이 설계 단계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항상 요구 조건을 분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설계할 때 어떤 거를 요구하겠느냐, 또 요구하면은 어떤 조건이 있겠죠. 요구에 따른 그런 조건을 분석해 줘라. 그 현장에 있는 분들, 현업분들이라고 그러죠. 그분들하고 이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요구 조건 분석을 하는 거죠. 회의를 해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개념적인 설계를 하고요. 요즘 개구장이들은 뭐 이렇게 암기 속속에 제가 써드렸는데, 개념적인 설계를 한 다음에 논리적인, 로지컬적인 설계를 끝나고 나서 진짜로 물리적인, 피지컬적인 설계가 끝나고 나서 구현, 작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념적인 설계, 논리적인 설계, 그 순서를 거쳐서 물리적인 최종 단계를 거쳐서 구현해 준다. 그래서 이거에 여는 방법 암기 속속, 요게 요즘 개구장이들은 논에서 물장난하면서 논다. 요게 논물 구. 이렇게 또 암기 속속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되겠죠. 요구 조건 분석한 다음에 개념, 그 다음에 논리적인 설계, 요게 논물, 물리적인 설계를 거쳐서 구현해 준다라는 거죠. 가겠습니다.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설계 항목 등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가원의 요구 조건 분석 첫 번째죠. 가가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요게, 개념적인 설계 라가 되겠네요. 요게 논 다가 되는 거고, 요게 논물 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구현. 그래서 시험장에서 잘 기억 안 나시면 요구 조건 분석, 그 다음에 구현, 가로 시작해서 마로 끝나는 거 찾아보세요. 아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머리 써서 신경 써서 내네요. 전부 다 내요. 그것만 갖고는 못 맞추겠네요. 뭐 이렇게도 맞출 수 있지만 아무튼 요게 논물 구, 그렇게 여러분들 알고 가시면 되죠. 그래서 가라다 나마, 가라 다 나마. 정답은 39번에 4번이 되겠네요. 이해하셨나요? 요게 논물 구. 40번 가겠습니다. 40번은 어딨나요? 위에 있네요.
뭐 미로 찾게요. 이 문제가 가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를 순서대로 설계한 것은 무엇인가,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자, 요계 논물에서 뭐 요구 조건 분석도 빼버리고 구현도 빼버리고 그냥 요계 논물, 개논물 정답 나번이 되겠네요. 개념석의 요계 논물 40번의 정답 두 번째 나번이 되겠네요. 자, 방금 전에 풀었던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단계라든가 설계 단계는 문제 그대로, 텍스트 그대로 나왔던 문제가 나오는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혼돈만 안 하시면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데이터베이스 필수 기능인데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데이터베이스에서의 필수 기능,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능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의 기능이 있고요. 일단 정의를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정의를 했으면 그걸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조작해주고요. 또 조작하다 보면 제어가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정조제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되죠. 우리 왕 중에 정조라는 왕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조제 그렇게 정확하게 조제해라. 정조제. 자, 정의 기능 물리적인 저장 장치에 데이터베이스가 저장될 수 있게 물리적인 구조를 정해줘라라는 거고요. 저장 가능하게 정의 기능. 그 다음에 조작이 가능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의 요청, 변경 그런 조작이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어가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제어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좀 중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항상 정확하게 유지한다. 이게 바로 무결성, 결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의 무결성이 파괴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데이터의 무결성, 여러분들 이거 중요한 단어니까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정조제 가겠습니다. 41번 문제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주제가 많이 됐어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필수 기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정의 기능, 조작 기능, 그 다음에 제어 기능 뺀 나머지 처리 기능 이런 건 없었어요. 여러분들 공부 안 하신 분들은 틀 수 있는 문제. 정조제 됐습니다. 42번 DBMS의 필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정조제, 정의 기능, 조작 기능, 제어 기능. 42번의 정답 가번이 되네요. 뭐 예비, 참조 기능, 보안 기능 아주 말은 그럴듯하지만 아닙니다. 42번의 정답은 가번이 되겠네요. 43번 가겠습니다. 43번 오른쪽으로 가야 되네요. 스키마. 자, 스키마 가겠습니다. 이 스키마라는 것도 상당히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데이터베이스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어떤 그런 파일, 그다음에 레코드, 항목의 그 형식과 상호, 관련 전체를 정의하는 건데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외부 개념, 테두리 개념의 외부 스키마. 또 외부가 있으면은 안쪽에 있겠죠. 내부 스키마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개념 스키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 고 반드시 머릿속에 외워 주시고요. 또 우리 암기 쏙쏙 그 2부 자리를 외계내 그죠? 우리 여러분들 주말 일요일마다 좀 늦잠 주무시는 분들 많죠. 뭐 평일날 워낙 피곤하시니까 요즘. 그래서 주말에 잠 좀 자려고 딱 했는데 이제 새벽에 이제 화장실 잠깐 갔다 왔어요. 6시 7시쯤에. 그때 동생이 2부 자리를 홀라당 해버렸어요. 너 2부 자리 외계내. 좀 더 잘 건데 주말 일요일이라 외계내. 그렇게 해워두세요. 여러분들 암기 쏙쏙 썰렁하죠.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 외계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외워두시면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43번 3단계 스키마의 종류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외계내, 외계내를 뺀 나머지 관계 스키마가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썰렁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암기 쏙쏙 그 암기 쏙쏙 여러분들 뭐 순간순간 나온 거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그죠? 학생들을 그 수업을 해가면서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선생님 그 외우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연구 끝에 나온 것들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검증 받은 거예요. 선생님 그걸 그렇게 외우니까는 시험장 가서 안 헷갈려요. 검증 받은 내용들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44번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3단계 스키마로 나눌 경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외계내, 논리 스키마 이런 거 말도 참 잘 만들어내죠. 하지만 시험 문제 공부 안 하고 가신 분들은 전혀 맞출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외계내,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 45번 가겠습니다.
45 밑에 있네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DBA라고 그러는데,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사람은 이제 DBA,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의 권한과 임무가 막강합니다. 일단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정보의 내용을 정해주고요. 정보 내용을 정해주고, 또 데이터베이스의 생성과 삭제, 또 데이터의 자료, 저장 구조, 그 다음에 접근 방법을 결정해주고요. 아울러 보안성과 무결성 책임, 백업,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복사본을 만들어 둔다는 거죠. 백업과 리커버리, 회복을 위한 정책 결정, 또 스키마의 정의. 자, 달달달달달 애우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좀 중요한 일을 하는구나. 그런데요, 이분이 안 하는 게 있어요. 응용 프로그램 설계, 개발, 이런 거 안 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를 AP, 뭐 이렇게 이제 그 전산실마다 부르는 용어가 있지만,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 AP라고 그러는데, DBA는요, 이런 일들을 해야 되지, AP가 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 그러면 요즘 스마트폰의 그 웹, 그죠? 웹이라고 부르는 그 어플리케이션 생각하시면 돼요. 가겠습니다. DBA의 역할로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스키마 정의라든가, 두 번째 데이터 사전, 데이터 딕셔너리의 유지관리, 다음에 저장 구조와 접근 방법 선정, 다 맞아요. 네 번째, 응용 프로그램의 설계 및 개발.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하고 설계 및 개발은 응용 프로그램한테 맡겨라, 그죠? AP한테 맡겨라. 45번의 정답, 라번이 되는 거죠. 아무튼, DBA의 그 역할에 대해서 주관식으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닌 거를 좀 알아두시면 되죠. 그런 센스 발휘하셔야 되죠. 또, 아니야, 나는 FM적인 학생입니다. 이거 다 외우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죠. 우리 전공, 전산 전공이라든가, 나중에 하실 분들은 다 외우셔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 기능사 필기 보러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린 거죠. DBA 역할이 아닌 거, 이렇게 또, 관계가 먼 거, 거리가 먼 걸로 공부하시는 센스도 발휘하셔야 되겠죠. 물론 다 외우셔도 좋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또 박수 쳐드려야죠. 자, 45번의 정답은 어찌됐든 간에 응용 프로그램의 설계 및 개발은 응용 프로그램 AP한테 맡겨라라는 거죠. 자, 됐나요? 46번 가겠습니다. 46번이 오른쪽 위에 있네요. 더 올라가야 되겠죠? 네, 여기 있네요. 46번 DBA 역할로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DBMS의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한 데이터의 저장 구조 및 접근 방법의 결정 맞고요. 데이터베이스의 생성과 삭제, 다번에 데이터 보안에 대한 조치 맞습니다. 정답은 이제 라번이 되는 건데, 최종 사용자를 위한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은 응용 프로그래머한테 맡겨주십시오라는 거. 46번의 정답 라번이 되겠네요. 47번 가겠습니다. 도메인이라는 거는 이제 애트리뷰트가 취할 수 있는 값들의 집합보다 더 어려워요. 그렇죠?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성별 지구상에는 남자, 여자 이렇게 인간은 그 두 가지로 분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도메인이에요. 이해하셨나요? 말은 어려워도 우리가 이제 1년은 몇 월 달이 있죠? 몇 월이요? 12개월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연도에 대한 도메인은 1월서부터 12월까지 있죠? 그거예요, 바로. 그 도메인이라는 건 뭐냐면 취할 수 있는 값들의 집합이에요. 이해하셨죠? 가겠습니다. 47번. 데이터베이스 개체, 엔티티의 속성 중 하나의 속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의 집합은 무엇이라고 그러는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도메인. 갇히지 말고 가시고요. 아울러 여러분들 이 속성, 애트리뷰트, 테이블에서 열을 뜻해요. 그 다음에 다른 말로 필드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열받아.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속으로 열받아. 속성은 열을 나타내는 거고요. 열받아 속으로. 그 다음에 열받으실 때 또 여러분들 그죠? 필레 담배, 필드 금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금연하셔야 되는데 우리 공부를 위해서는 속으로 열받으면 필레, 필드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담배 피시는 분들 금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수라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이제 영어로 카디널리티라 그래요. 그래서 튜플을 뜻한다.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48번.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관계 데이터베이스 하나의 애트리뷰트가 취할 수 있는 애트리뷰트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어요. 열, 필드가 취할 수 있는 같은 타입의 원자 값들의 집합은 무엇이라는가? 도메인이에요. 도메인. 여러분들 계속 도메인 관련 문제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 튜플 테이블에서 아까 행, 그죠? 투행. 그 다음에 이거는 다른 말로 이제 레코드라고 하죠. 그래서 행레, 투행레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투풀 행을 뜻한다. 그래서 레코드와 같은 거.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얘기한 그 애트리뷰트 속성은 열과 같은 거. 열, 그죠? 필드라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메인에 관련된 문제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자, 49번 가겠습니다. 49번 칠판 지우고 오른쪽 왼쪽 아래로 내려가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SQL에 관련된 문제인데 SQL 마치 무슨 영어 단어 시험 공부하듯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SQL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고 또 명령어들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Structured Query Language인데 일단 영어 단어 뜻 먼저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Insert 그러면 삽입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Update 갱신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Insert는 뭔가 넣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삽입문으로 테이블에 저장소에 새로운 데이터, 그러니까 행을 뜻하겠죠. 새로운 데이터를 삽입한다. 그래서 insert 삽입하는 거니까는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 int요, into, 뭐뭐 안으로 영어 단어 아니겠습니까? 뭘 집어넣어요? 값을요, values. 그래서 insert into values를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요. 어쩔 수 없겠죠. 다만 insert라는 게 삽입이라는 뜻 알고 가시면 더 편하실 거고, 그 다음에 삽입은 안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into, 그 다음에 뭐를 값을 values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insert into values. 그래서 그 봤을 때 맞다 틀리다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업데이트 가겠습니다. 데이트가 날짜 아니겠습니까? 날짜를 위로 올린 거니까는 항상 최신의 것으로 만드는 거 갱신한다 그러죠? 그래서 갱신문으로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갱신한다. 그렇죠? 그래서 업데이트 set where 외우셔야 돼요. 업데이트 하겠다. 뭘로? 이러한 어떤 걸로 세팅하겠다. where 조건인데 뭐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업데이트 set where. 그래서 insert into value, update set where 외우셔야 돼요.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SQL 형식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select from이고 from으로 바꾸시고요. select from where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update from where.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update from이 아니고 set, 그죠? set where가 되는 거죠. 뭐뭐로 세트시켜서 업데이트해라. 세 번째 insert into values 맞죠? insert는 삽입인데 어디다 넣어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delete from where 어디서부터 삭제해라. 어떤 조건에 의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49번의 정답은 업데이트 from이 아니고 set가 된다라는 거 이해하셨나요? 가번의 select from이 아니고 from, FROM. 그 책에 있는 거 좀 FROM으로 수정해 주시고요. 자, 50번 또 나왔어요. SQL문의 형식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insert 감 잡으셨죠? into다라는 거죠. 나머지 거 볼까요? update set where 맞았죠. delete from where 맞았고, select from where 맞았네요. 그래서 SQL의 형식을 묻는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insert into 좀 신경 쓰시고, update set 반드시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51번 가겠습니다. 어디 있나요? 밑에 있겠죠? SQL의 개념 및 명령어 가겠습니다. SQL의 명령어는 이제 그 조작하는 언어가 있고요. manipulate. 조작이라는 건 뭐냐면 찾아요. 검색, select, 그 다음에 insert, 삽입, update, 갱신, 아까 그 방금 전에 또 배운 대로 delete, 명령어 형식 공부했었죠. 조작하는 거예요. 이런 행위 자체를 조작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definition, 정의죠.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에서 DDL, DML 이것도 좀 같이 아셔야 되는데 데이터를 정의하는 언어에는요. create, alter, drop이 있어요. 요 세 개를 정의 언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제어하는 언어가 있어요.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인데 grant, revoke, commit, rollback 이렇게 있습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그 종류로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가겠습니다. SQL 명령어 중에서 DML, manipulate, 조작이라고 그랬었어요. 조작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insert, into, update, set 기억나시죠? delete, from 기억나시죠? 요 세 개들은 전부 다 조작을 하기 위한 거고요. ALTR, alter는 뭐다? 정의하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요렇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52번 볼까요? 위로 올라가야 되겠네요. 52번. SQL 명령 중 데이터 정의, definition, 데이터 definition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update, create, select, delete, update 갱신, update set 기억나시죠? select from, delete from 기억나시죠? 이 세 개는 바로 manipulate에 해당되는 거다. DML, create, 정의다라는 거죠. 52번의 정답은 create, 창조하는 거기 때문에, 만드는 거기 때문에. 53번 가겠습니다. SQL 명령 중에서 이제 ORDR, order라는 거, 우리 주문하다는 뜻이 있죠? 또 순서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order by, 뭐뭐에 의해서 순서대로 하라.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쉽게 수업하면서 학생들한테 오토바이 그래요. 여러분들 오토바이 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특히 저 헬멧도 안 쓰시고 면허도 없이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계세요. 또 지그재그로 저 위험하게. 물론 저 오토바이를 잘 타는 분들 계세요. 헬멧 쓰시고 면허도 있고. 그죠? 소리도 안 나는 오토바이, 뭐, 요즘 소리 나는 오토바이 있죠. 아주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그런 오토바이 타시지 마시고요. 면허 있고, 헬멧 쓰고 안전장치 한 다음에 타시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문제죠. 아무튼 오토바이 가겠습니다. 오토바이인데, 이 오토바이는요, 검색 결과에 대한 정렬이에요. 정렬,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름차순, 내림차순이죠. ASC, 계단 올라가야 돼. 오름차순, 어센딩인데, 그래, 뭐,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계단 올라가야 돼. 그죠? A에, 올라가야 돼. 그죠? 여러분들 짜증내실 때, 씨, 할 때가, C, ASC, 오름차순. 생략하면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DSC, descending,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토바이, ascending, descending, 외우셔야 돼요. 가겠습니다. 53번, SQL의 select 문에서 특정 열의 값을 기준으로 정렬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는 무엇인가 라는 거죠. 오토바이, sort 아니고요. auto2 아니고, sort 아니고, 오토바이, 바이, 오토바이, 바이, 오토바이. 이렇게 외우면 여러분들 절대 안 까먹어요. 오토바이. 54번, 특정 필드의 검색 결과를 순서대로 출력하기 위한 SQL 절은 무엇인가? 가번의 group by, having, order by, select. 정답은요? 오토바이, order by. 가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53번의 정답 오토바이, 54번의 정답 역시 마찬가지로 오토바이. 55번 가겠습니다. 55번 어딨나요? 오른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가겠습니다. 다음 위로 이동. SQL 명령어인데 drop, 드랍이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드랍이라는 건 이제 떨어뜨리다라는 뜻인데 데이터베이스라든가 그 테이블, 뷰 등을 갖다가 삭제해 줄 때 쓰는 명령어 바로 drop. 갖다 놔버리는 거니까요. 우리가 쓰레기를 갖다가 손에 쥐고 있다 확 놔버리면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삭제. 그래서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SQL 명령어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자, drop 테이블 부서명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저 삭제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테이블 그 부서명이라는 그 테이블을 갖다 드랍해라, 삭제해라. 그럼 정답은 검색하라, 생성하라, 검색하라. 정답은 나번이 되겠네요. 부서명 테이블을 삭제하라라는 거죠. 되셨나요? 56번 생성된 테이블을 삭제할 때 사용하는 SQL 명령어는 무엇인가? 56번의 정답 drop. 어렵지 않네요. 그래서 드랍이라는 명령어는 삭제할 때 쓰는 명령어다라는 거 같이 알고 가시고요. 57번 가겠습니다. 오른쪽인가요? 밑인가요? 밑이네요. SQL 명령어에서 그 restrict라든가 cascade 명령어 시험 문제 상당히 잘 나와요. 중요합니다. 그러면 cascade하고 restrict의 단어 뜻 먼저 알고 가시면 돼요. 이 restrict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거 또는 삭제 대상이 되는 그런 테이블, 뷰 이런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행위라든가. 그런데 얘네들을 누가 참조하고 있어요. 보고 있다는 얘기죠. 이랬을 때
데이터 객체가 존재하면 제거를 하지 않겠다. 엄격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restrict, 제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통제하겠다는 뜻이죠. 왜? 다른 애가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restrict. cascade라는 건 폭포란 뜻이 있거든요. 작은 폭포. 여러분들 폭포에서 물이 흘러내릴 때 인정사정 봐줍니까? 그냥 흘러내리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제거 대상의 제거와 함께 이를 참조하는 다른 데이터 객체에 대해서도 제거 작업이 실시돼요. 뭐 있던 없던 무조건 폭포에 물 흘러내려가듯이 우리 계단에서 여러분들 물이 흘러가는 거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계단이 있을 때 위에서 물을 흘려보냈어요. 그럼 이 물이 이렇게 따라 내려가면서 뭐 있는지 없는지 신경 씁니까? 자기 힘껏 되는 거 다 쓸어서 내려가 버리죠. 바로 캐스케이드 다 제거한다는 얘기고, 리스트릭트는 누가 참조하고 있으면 제거를 못해요. 이해하셨나요? 자, 가겠습니다. 스페링은 달달달 안 외우셔도 그 의미만 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 57번. SQL에서 드랍문의 옵션 중에서 리스트릭트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자, 드랍 삭제하는 건데 리스트릭트가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가겠습니다. 첫 번째, 제거할 요소들을 기록한 다음에 제거한다. 참조 중일 경우에만 제거한다. 제거할 요소들에 대한 예비 조치, 백업 작업을 한다. 그럼 땡큐게요. 네 번째, 제거할 요소가 참조 중이면 제거하지 않는다. 리스트릭트 엄격하기 때문에. 57번의 정답은 제거할 요소가 참조 중이면 안 된다. 제거하지 않는다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리스트릭트 문제 풀이해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 캐스케이드 문제가 남아있겠죠? 캐스케이드 문제 바로 나오네요. 58번. 다음 SQL 명령문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드랍 테이블, 성적 캐스케이드. 뭐예요? 작은 폭포. 그냥 인정 사정 없이 전부 다. 첫 번째, 성적 테이블과 이 테이블을 참조하는 다른 테이블도 함께 제거하시오. 성적 테이블과 함께 참조하는 다른 테이블도, 그죠? 싸그리. 58번이 정답 가번이 되겠네요. 31번. 59 가겠습니다. 나왔네요. SQL에서의 그 definition language, DDL에 관련된 건데, create는 창조하다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성이고요. 또 alter, 구조 변경,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물론 이제 031 문제가 59, 60번이 이제 그 alter를 묻는 문제지만, 드랍은 삭제 아까 배웠었어요. 59번. 테이블 구조를 변경하는 데 사용하는 SQL 명령어는 무엇인가? 구조 변경 아까 뭘로 했어요? alter. 그죠? 우리 암기 속성. 구조를 변경하면 잘 알티어? 잘 알겠느냐? 그 사투리 버전으로 잘 알티어? 그래서 alter 테이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60번. 급여 테이블의 데이터를 입력한 다음에 시간의 수당 필드가 누락되어 이를 추가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변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급여 테이블의 데이터를 입력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 후에 수당 필드가 누락이 됐어요. 아이고, 이걸 어쩌나. 그래서 변경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를 추가해서 변경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거, 바로 나번에 add, 다번에 modify, 라번에 make 아니죠. alter. 그래서 SQL의 그 DDL,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요 세 가지도 좀 같이 좀 뜻도 알고 가셔야 되고, 얘네들을 정의 언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좀 같이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61번 왼쪽 아래로 내려가야 되겠네요. 61번 distinct. 자, distinct 같은 경우는 그 명확히 해라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데이터 값을 제거해서 검색하라. 명확하게 해라. 중복되는 걸 갖다가 여러 개를 주면은 명확하지가 않죠. 확실하게 하라라는 뜻이에요. 하겠습니다. 다음 SQL 검색문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자, select distinct 학과명 from 학생. from 다음에는 이제 테이블 명령이 오는 건데, 학생 테이블로부터 학과명을 갖다가 이제 select 검색을 하는데, 중복된 거는 갖고 오지 마세요라는 뜻이죠. 중복되는 데이터 값을 제거해서 검색하라, select 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정답은 첫 번째, 학생 테이블의 학과명을 모두 검색하라? 이 distinct가 없으면 모두 검색하죠. 두 번째, 학생 테이블의 학과명을 중복되지 않게 모두 검색하라. 중복되지 않게 distinct, 명확하게 하라. 61번이 정답 나번이 되겠네요. 62번, SQL에서 데이터 검색을 할 경우 검색된 결과 값의 중복 레코드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옵션은 무엇인가? 중복 레코드를 제거하는 거, 바로 정답은
캐스케이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distinct 아까 리스트릭트하고 캐스케이드하고 또 혼돈하셔서 그러면 안 되겠죠? 62번의 정답은 distinct 중복 레코드를 제거한다. 그래서 61번, 62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험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이 혼돈할 수 있어요.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개념, 그다음에 SQL 개념 및 명령어에 대해서 문제풀이가 됐고요. 스프레드시트하고 프레젠테이션 타하겠습니다. 스프레드시트하고 프레젠테이션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좀 스피드 있게 문제풀이 좀 들어가겠습니다. 스프레드시트. 자, 스프레드시트 모르시는 분 안 계실까요? 우리 엑셀이 대표적인 거죠? 아울러 이 스프레드라는 거는 넓게 펼치다라는 뜻이 있고, 시트라는 건 서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잡한 서류를 넓게 펼쳤다. 뭐를 하기 위해서? 계산하기 위한 거죠. 하겠습니다. 63번. 수치 계산과 관련된 업무에서 계산의 어려움과 비효율성을 개선해서 전표의 작성, 처리,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스프레드시트. 두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자료 관리, 프레젠테이션, 발표, 워드 프로세서, 문서 작성.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64번 가겠습니다. 64번. 오른쪽 위에 있나요? 64번. 전자계산 장부라고 불리우는 표 계산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스프레드시트. 우연히 답이 다 가네요. CAD 프로그램, CAD라는 거는 컴퓨터를 지원받아서 ADD, 디자인, 설계한다. 또는 드래프팅, 디자인이 이제 설계한다. 뭐 뜻도 있고요. 드래프팅도 설계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CAD라는 거, 오토캐드가 우리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이죠. 다음 65번 가겠습니다. 65번 바로 밑에 있나요? 스프레드시트의 기능인데 문제풀이 바로 가죠. 스프레드시트의 기능으로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수치 계산, 그 다음에 문서 작성 가능하고요. 그래프, 차트 기능이죠. 가능합니다. 슬라이드 쇼 기능은 없어요. 이제는 없어요. 예전에 한때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이요. 엑셀 초기 버전 때 4.0 때 있긴 있었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프레젠테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이 파워포인트가 됐기 때문에 없앤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있느냐 없느냐는 그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현재 엑셀에서 있느냐 없느냐 없다. 그거죠. 슬라이드 쇼 기능 지금은 없습니다. 66번 스프레드시트의 기본 기능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자료의 계산 기능, 또 동영상 처리, 차트 작성, 그림, 클립 아트, 지도 등의 개체 삽입 기능. 자, 동영상 처리 기능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문제풀이하는 거는 2011년도인데 우리가 이제 2012년도판 교재를 2011년도에 당연히 그렇죠, 강의해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먼 훗날 동영상 처리 기능이 포함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현재 기준으로 현재 동영상 처리 기능이 없다. 그죠? 아울러 이 지도 등의 개체 삽입 기능도요, 버전에 따라서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죠, 이 시험 기준 버전에서는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프레드시트의 기본 기능이 아닌가? 동영상 처리 기능은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 바뀔 수도 있는 문제. 아무튼 현 버전에 의한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슬라이드 쇼 기능 없고요. 동영상 처리 기능 없습니다. 그렇게 좀 마무리 정리해 드리죠. 67번 가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요? 자, 우리가 이 한 화면에 다 보이면 좋지만 또 너무 작게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강의 보실 때 안 보여요. 또 이렇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다소 불편하셔도 오른쪽, 왼쪽,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책을 펴놓고요, 그 위치를 지금 봐가면서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런 점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35번, 67, 68번 가겠습니다. 셀이라는 거죠. 우리 셀 작은 방, 그죠? 세포란 뜻도 있고요. 행가열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작은 사각형인데 가겠습니다. 67번 스프레드시트에서 기본 입력 단위는 무엇이라는가? 중요해요. 셀. 뭐 단골 손님이죠. 68번 스프레드시트에서 행가열이 교차하면서 만들어지는 사각형. 더 이상 읽지 않겠습니다. 정답 셀. 다 이해하셨죠? 시험장에서도 여러분들 쉬운 문제는 스피드 있게 넘어가세요. 69, 70번 문제 가겠습니다. 매크로. 이 매크로의 사전적인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요, big, 크다. 그죠? 이런 뜻도 있고요. large. 이런 뜻이 있어요. 커다랗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매크로라는 거는 그 반대 개념이 마이크로거든요. MICR로. 마이크로라는 건 작다는 뜻이에요. 우리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 마이크로입니다. 작은 것들의 동작이 모여서 매크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칠판 지우고 가겠습니다. 매크로. 자주 사용하는 명령이라든가 반복적인 작업 등을 매크로로 기록해서 해당 작업이 필요할 때마다 바로 가기 키라든가 실행 단추를 눌러서 쉽고 빠르게
자동화시키는 작업이에요. 매크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69번 스프레드시트 작업에서 반복되거나 복잡한 단계를 수행하는 작업을 일괄적으로 자동화시켜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죠. 오토메이션 자동화시켜서 처리하는 방법에 해당되는 건 무엇인가? 매크로. 정답은 라번이고요. 필터라는 건 걸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렬은 아까 우리 오토바이 할 때도 말씀드렸었죠. 검색은 셀렉트 명령어에 의해서 찾아내는 기능. 70번 가겠습니다. 70번 어디 있나요? 오른쪽 위. 스프레드시트에서 반복 실행해야 하는 동작 작업이나 동일 작업이나 복잡한 작업을 하나의 명령어로 정의해서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는 거죠. 정답은 매크로 됐네요. 70번의 정답 4번. 자, 이제 프레젠테이션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예전에 이제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표기했다가 요즘 이제 프레젠테이션으로 표기를 많이 하죠. 자, 프레젠테이션 무슨 뜻이 있다? PRE, 프리, SEN, 젠, 테이, TA, 션, TION, 프레젠테이션. 자, 프레젠테이션, 발표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가겠습니다. 바로 문제 봐죠. 71번, 기업체의 발표회나 각종 회의 등에서 빔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제품에 대한 소개나 회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청중에게 효과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게 좋으세요? 효과가 좋습니까? 효과 어떤 게 좋으세요? 여러분들 그 짜장면 표준어 됐죠. 이 효과도 저 그런 것 같아요. 효과적으로 그러면 왠지 좀 그렇죠. 우리 뉴스에서 아나운서들이 그렇게 하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도구를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그냥 우리 방송도 뉴스도 아니니까요. 효과적으로 가겠습니다. 그게 더 맛있어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도구를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프레젠테이션이죠. 72번 강연회나 세미나, 연구발표, 교육, 안 제작 등 상대방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또 나왔어요.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은 무엇인가? 프레젠테이션. 둘 다 우연히 답이 또 두 번째 나네요. 73번 가겠습니다. 73번은 왼쪽 아래로 이동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쪽. 이 슬라이드가 미끄러지다 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저 야구 선수들 그 2루 3루 도로 홈칠 때 룰을 홈칠 때 슬라이딩 미끄러지면서 싹 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야. 화면에서 이 A4 용지를 눕혀놓은 한 장 한 장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보통 슬라이드라 그러는데 슬라이드가 싹 미끄러지면서 싹 넘어간다. 그런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쪽을 뜻한다 라고 알고 하시면 돼요. 73번 프레젠테이션을 구성하는 그 내용을 하나의 화면 단위, 그러니까 하나의 화면 단위를 뭐라 그런다? 바로 슬라이드라고 한다라는 거죠. 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프레젠테이션을 또 안 만져보신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슬라이드? 뭔 소리야? 그죠? 하지만 이 프레젠테이션을 한 번이라도 만들어서 그 발표를 한번 해보신 분들은 그냥 슬라이드 그냥 아는 용어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74번 윈도우용 프레젠테이션에서 화면 전체를 전환하는 단위는 무엇인가? 그죠? 슬라이드 쪽. 쉽게 만들어 주려고 또 쪽 이렇게 해줬어요. 자, 칠판 지우고. 자, 마지막 문제였네요. 그러네요. 우리 3과목 PC 운영체제 039, 75, 76은 우리 운영체제 쪽으로 다음 강으로 넘겨서 풀이해드리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개체라는 거하고 스크린 팁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개체, 오브젝트라고 그러죠. 또는 뭐 개체, 객체, 뭐 이렇게 번역하는,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다른데, 프레젠테이션의 한 화면을 구성하는 그 개개의 그 요소, 그림이라든가 도형을요, 오브젝트, 개체라고 그래요. 이것도 좀 같이 알고 가셔야 되고, 개요라는 건 뭐냐면, 그 프레젠테이션의 그 줄거리, 스토리의 줄거리고요. 그 다음에 전체 슬라이드의 문자열 내용을 갖다 개요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스크린 팁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도구 단추의 마우스 포인터를 살짝 올리면은 그 도움말이 툭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갖다 이제 툴팁, 도구에 대한 설명이다. 툴은 도구고 팁은 정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스크린 팁이라고 불러요. 그 보기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오답피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체하고 개요는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또 그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 제2과목 패키지 활용 강의 드렸습니다. 우리 전자계산기 일반보다는 뭐
어려운 용어라든가 까다로운 이해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없는 과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다 맞아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